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일루수 리스 호스킨스와 2년 3,400만 달러 계약을 맺을 때까지만 해도 미러키가 예비 FA 3명을 당장 트레이드하는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러키는 팀의 일선발인 코빈 번스를 볼티모어로 보냈습니다. 번스는 자기가 트레이드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러키 맷 아놀드 단장은 협상 창구는 닫히지 않았다는 말로 추가 트레이드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러키가 내다팔 다음 대상은 마무리 데빈 윌리엄스와 유격수 윌리 아담했습니다. 트레이드가 발표되고 공통된 반응은 FA까지 남은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고는 하나 번스를 너무 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이는 FA까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번스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 데빈 윌리엄스 역시 예상보다 적은 대가에도 데려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휴스턴이 헤이더에게 1,900만 달러 연봉을 주고 킴브러리 볼티모어와 1,300만 달러, 로버슨이 텍사스와 1,150만 달러, 스티븐슨이 에인절스와 1,100만 달러, 체프먼이 피츠버그와 1,05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올해 725만 달러를 받고 내년이 1,050만 달러인 윌리엄스의 계약은 클라스급은 아니더라도 엄청난 연가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MLB 네트워크 랭킹에서 불펜 투수 1위를 한 윌리엄스는 최근 분위기만 보자면 1억 달러 마무리인 헤이더와 디아스, 무시무시한 구속을 자랑하는 두란, 클라세, 도발과도 차이가 큰 원탑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단축 시즌 22경기에 나서 27이닝 1자책, ERA 0.33과 9이닝당 18개의 하나 모자란 27이닝 53삼진을 기록하고 세이브 하나 없이 신인왕이 된 윌리엄스는 트레버 호프먼 이후 가장 강력한 체인지업을 가진 마무리입니다. 윌리엄스는 2020년 이후 60%를 체인지업으로 던지고 있는데도 체인지업 피안타율 1할 3푼 1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심 평균 구속은 94.2마일로 딱 리그 평균이며 101.8마일 포심을 던지는 요한 두란, 99.8마일 커터를 던지는 카밀로 도발, 99.1마일 커터를 던지는 엠마누엘 클라세와 비교할 수 없지만 무브먼트가 좋은 데다 가장 긴 익스텐션을 가지고 있어 같은 기간 포심의 피안타율 역시 1할 6푼 9리입니다. 간간히 슬라이더 커터를 던지지만 사실상 투피치인데도 그 투피치의 4년 동안 피안타율이 포심 1할 6푼 9리, 체인지업 1할 3푼 1리인 겁니다. 상위 1%의 헛스윙률과 상위 4%의 하드히터 허용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윌리엄스는 볼넷이 많다는 점과 포스트 시즌 활약이 없었다는 것이 약점이긴 하지만 최소 2년간 1,800만 달러에 쓸 수 있다는 점은 모든 팀이 데려가고 싶어 할 만한 투수입니다. 한편 윌리엄스는 지난해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볼넷 3개를 내주고 크리스찬 워커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아 포스트 시즌 데뷔전을 망쳤습니다. 사실 호스킨스와 계약하고 번스를 트레이드한 건 그동안 지켜온 미러키의 기조에 해당됩니다. 미러키는 연고지 인구가 최하위권인데도 코로나 시즌을 제외하면 18년 연속 200만 관중을 이어갈 정도로 팬들의 로열티가 높습니다. 하지만 티켓 가격이 최하위권이고 TV 중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인절스의 중계권 계약이 연간 1억 900만 달러인 반면 미러키가 발리 스포츠 위스콘신과 맺은 계약은 연간 3,4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러키 같은 스몰 마켓 팀은 팀의 주축 선수를 FA가 되기 전 유망주나 서비스 타임이 많이 남은 선수와 계속해서 바꿔야지만 연봉 상승 없이 컨텐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은 우드러프가 논텐더 되고 번스까지 떠남으로써 미러키의 일선발은 프레디 페럴타가 됐습니다. 미러키가 염가 계약으로 붙잡아 앞으로 3년을 3,200만 달러에 쓸 수 있는 페럴타는 지난해 전반기 ERA가 4.70이었지만 후반기는 2.81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선발이 번스에서 페럴타로 바뀐 게 다운그레이드라는 점은 미러키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022년 8월 미러키는 포스트 시즌에 도전하고 있는 와중에 헤이더를 샌디에고로 보내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당시 흔들리고 있었던 헤이더가 샌디에고로 가서 안정을 되찾고 극적으로 와일드카드를 따낸 샌디에고가 월드시리즈 진출 직전까지 갔던 반면 7월까지 3경기차 중부 1위였던 미러키는 트레이드 후 29승 31패에 그치고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합니다. 미러키는 헤이더의 빈자리를
윌리엄스가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었고, 실제로 윌리엄스가 잘 메우지만 선수들에게는 좌절감을 주는 트레이드였습니다. 2015년부터 팀을 이끌었던 데이비 스턴스 사장이 시즌 종료 후 구단 자문으로 물러났다가 계약 만료와 동시에 부자 구단인 매츠로 떠났다는 점에서 스턴스는 이 트레이드를 반대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턴스의 자리를 물려받은 아놀드는 템파베이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운영에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헤이더 트레이드의 즉각적인 결과는 포스트 시즌 탈락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러키에게 도움이 되는 트레이드였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받은 에스테우리 루이스로 윌리엄 콘트레라스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숀 머피를 욕심낸 애틀란타로부터 버림을 당한 콘트레라스는 지난해 승리 기여도에서 머피를 제치고 1위를 함으로써 통쾌한 복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5.02, 숀 머피, 윌 스미스, 칼 랄리, 조나임 등을 제친 콘트레라스는 서비스 타임이 4년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트레이드는 헤이더 트레이드와는 다릅니다. 헤이더를 내보낼 때는 윌리엄스가 있었지만 윌리엄스를 내보내게 되면 그만한 마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러키는 지난해 데뷔한 에이브너 우리베가 99마일 싱커와 89마일 슬라이더라는 미친 구위를 보여줬지만 우리베를 마무리로 올리기에는 이릅니다. 여러 팀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미러키에서 터진 요엘 파얀프스에게 임시 마무리를 맡긴다고 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러키는 좋은 대가를 지불하는 팀이 나타날 경우 그 정도의 위험 요인은 충분히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옐리치와 맺은 9년 계약이 5년 남게 된 미러키는 20살의 나이로 데뷔하는 잭슨 추리오를 8년 계약으로 묶는 데 성공했고 그동안 공들여 키운 유망주들이 지난해부터 데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미러키가 번스에 이어 윌리엄스까지 트레이드를 하게 될지, 트레이드가 성사된다면 어디로 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샌디에고 마이크 슐트 감독은 최근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가츠의 포지션 변경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말로 스프링 트레이닝이 시작되면 논의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보가츠는 유격수에 대한 애착이 크고 2021년 마이너스 11에서 2022년 플러스 5와 지난해 플러스 3으로 수비가 좋아진 모습이 있었지만 샌디에고는 내야 수비의 극대화를 위해 김하성에게 유격수를 맡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가츠는 포지션을 옮겨야 한다면 2루로 가고 싶고 1루는 싫어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후 FA가 되는 김하성을 잡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샌디에고가 보가츠의 자리를 옮기려는 이유는 잭슨 메릴 때문이기도 합니다. 샌디에고는 유격수의 장기적인 대안을 메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지션 이동을 1년 일찍 하려는 이유는 파이프라인 12위 유망주인 메릴은 올 시즌 데뷔가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가츠를 2루로 옮겨놓으면 김하성이 3루를 맞는 날 메릴을 유격수로 내보내는 게 가능하고 김하성이 시즌 중 트레이드 될 경우 메릴을 곧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가츠의 자리를 옮기려는 시도에는 또 다른 계획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가츠가 2루로 가는 건 김하성에게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2022년 플러스 8을 기록하고 유격수 골드글러브 최종 3인이 됐던 김하성은 유틸리티 수상에 성공한 지난해 2루수로 플러스 7, 3루수로 플러스 2, 유격수로 0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올해는 풀타임 유격수로 수비력을 또 한 번 증명해낸다면 몸값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카를로스 산타나와 1년 525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산타나는 지난 5년간 조정 OPS가 101로 공격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일루수로서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클럽하우스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베테랑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산타나는 2022 시즌 도중 캔자시티에서 시애틀로 이적해 포스트 시즌을 경험했고 피츠버그와 1년 675만 달러 계약을 맺은 지난해도 미러키로 이적해 포스트 시즌에 출전했습니다. 최근 샌디에고 프렐러를 대신해 트레이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시애틀 디포토 단장은 99마일 싱커를 던지는 그레고리 산토스를 화이트삭스에서 데려왔습니다. 화이트삭스는 시애틀의 15위,
25위 유망주와 69순위 지명권을 얻었습니다. BA 팝 랭킹이 3위에서 10위로 떨어지고 파이프라인 100위 유망주가 2명으로 줄어든 다저스는 그중 한 명인 닉 프레소가 올 시즌 출전이 불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이프라인 80위인 프레소는 지난해 11월에 어깨 관절 와순 수술을 받아 시즌을 날리게 될 전망입니다. 다저스의 또 다른 탑백 유망주는 75위인 달튼 러싱입니다. 다저스는 곤솔린, 메이, 프레소가 60일 부상자 명단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